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머니가 말해준 본초가 후처를 저주했던 이야기. 우리 할머니는 시골에 사시는데 마을이 크지 않아서 이웃들끼리 잘 알고 지내는 편이야. 우리 할머니가 올해 80이신데 이건 좀 오래된 이야기야. 할머니네 집에 바로 아래 집에 할머니 또래의 어떤 가족이 살았어. 부부랑 자식이 셋인가 그랬는데 남자가 바람이 난 거야. 바람 상대는 읍내의 술집여자였다고 해. 할머니 말씀으로는 상을 젓가락으로 치며 노는 여자였다고 하셨어. 그 여자도 이 남자가 유부남인 거 알고 있었고 자식이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는데 어쨌든간 둘이 바람이 나서 읍내에다가 살림을 차렸지. 본처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남자가 아이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나면서 다 알게 되었대. 처음에는 사정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애들은 어쩌냐고 어르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남자가 굉장히 지조 있게 그 여자는 못 버리겠다고 하면서 두 집 살림을 시작한 거지. 물론 후처 쪽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나 봐. 후처하고도 애를 낳았고 게다가 후처는 굉장히 당당했대. 그러니까 본처분은 아주 속이 문드러져 갔지. 그러다가 본처분이 자살을 했나 화병이 났나. 할머니가 이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던데 아무튼 40대 초반에 일찍 돌아가셨어. 그 자식들은 우리 엄마 또래인데 지금도 그 마을에서 잘 산대. 근데 내가 듣고 무서웠던 것.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다 죽었어. 요 근래 하나 낳던 막내가 죽으면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됐고 지금은 그 후처도 혼자 쓸쓸히 산다더라고. 50대가 되기 전에 셋 다 죽는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니? 자식은 셋이었는데 첫째 아들은 간질인가를 앓다가 죽었고 딸은 자살, 그리고 막내 아들은 농기계 사고로 죽었대. 특히 저 최근에 사고로 죽은 아들은 왜 거기서 그렇게 사고가 났지? 이 생각이 드는 사고였대. 너무 뻔한 스토리고 우연일 수도 있는데 정말 본부인이 죽고 나서 자식들이 저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무섭긴 하더라고. 진짜 위에서 저주하나 싶고 하늘이 벌을 내린 건가도 싶고 아직도 할머니네 마을에서는 조강지처가 저주를 내린 거라고 수군대더라고. 두 번째 이야기, 강원도에서 보았던 백호는 산신령이었을까? 때는 2009년 내가 강원도 산골의 문화생으로 입주하게 됐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일 가까운 슈퍼가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그 첩첩산골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당시가 20살이 됐던 나에게 있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지. 막짐을 풀고 첫날이니 편히 쉬라는 말씀에 방에서 나와 괜시리 답답해져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별채에 도착하게 되었지. 새하얗게 사방은 눈이었고 어디선가 풍경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같았고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 없이 바람에 스치는 나무 소리뿐인 그 적막한 한가운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콘크리트로 된 본체와는 달리 나무로 지어진 별채 기둥에 기대서 별채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지. 종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우연히 서점에서 작은 사이즈로 나온 천수경이 있길래 그걸 하나 사왔었거든. 하여간 그거 읽으면서 계속 빙빙 돌고 있었어. 근데 그러다가 문득 저 까만 별이 위치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지금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안 된다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냥 힐끔 뒤를 돌아봤어. 뭐가 있을 거란 생각 자체는 애초에 할 수가 없었지. 아예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는 곳이었어. 근데 뒤를 돌아본 그곳에는 새하얗게 털이 북실북실한 백호 한 마리가 있었지. 온통 흰 털에 정말 엄청나게 큰 몸집에 군데군데 잿빛 털이 섞여 있었고 호랑이 특유의 검은 줄무늬가 등에 얼룩덜룩 새겨져 있었어.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2009년 대한민국에 무슨 호랑이야.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랑이의 등을 마주한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쨍하고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 그 호랑이를 본 순간 내 주위에 있던 모든 공기가 완전히 정지해버린 것 같았지.
갑자기 나타났던 그 백호는 목을 세운 채 건너편의 산자락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윽고 소리도 없이 발을 움직여 겨울 위를 지나는 다리를 건너는데 신기하게도 그 호랑이가 첫 걸음을 떼는 순간 귓속으로 그동안 정지해 있었던 바람 소리가 빙하고 몰아치는 걸 느꼈어. 그리고 난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별채 2층으로 올라가 반대편 벽으로 숨었고 다시 그쪽을 봤을 때 백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지. 그 산에 워낙 야생동물이 많아서 이런저런 학자들도 다녀가고 여기저기 CCTV며 트랩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집을 방문한 동물 박사님들께 여쭤봐도 호랑이가 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그냥 웃기만 하실 뿐이었지. 심지어는 우리 선생님마저도 헛것을 본 거라 하셨지만 사는 내내 단 한 번 크게 앓은 적도 기가 허하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는 나는 그 생생한 경험을 아직까지도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나. 하여간 아직 눈이 덜 녹았을 때였지. 그 집에는 엄청 큰 개가 하나 있는데 대체로 목줄이 채워져 있는 편이고 목줄이 없을 때는 등산 좀 하다가 집에 돌아오곤 하더라고. 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모든 개가 다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쯤에 오래된 친구 하나가 날 보러 온다고 장조림이니 뭐니를 바리바리 챙겨온 적이 있었어. 눈 때문에 차가 많이 늦어져서 원래 시간보다 늦게 밤 9시 정도나 되어서야 그 친구가 도착을 했어. 선생님은 주무시고 문화생 선배 언니도 자기 일 때문에 바빠서 그냥 혼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을 딱 나섰지. 근데 그 강원도 산길에 가로등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달빛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데 그마저도 썩 도움이 되질 않아서 핸드폰으로 발 아래만 간신히 비춰가며 30분 동안 산을 타고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지. 설마 이 밤에 누가 날 잡아가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하여튼 중간쯤 오니까 저번에 본 호랑이 생각도 나고 해서 갑자기 좀 무섭더라고. 하필이면 갑자기 전파도 안 터져서 친구한테 전화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추운 날 친구가 기다리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냥 덜덜 떨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시커먼 짐승 하나가 하 하고 튀어나오는 거야. 깜짝 놀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그 멍멍이가 어디선가 진짜 호랑이처럼 확 튀어나와서 내 열걸음 앞에 딱 멈추더라고. 마중 나온 줄 알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다시 길을 가려는데 얘가 뒤로 안 돌아가고 계속 내 앞으로만 걷는 거야. 그래도 혼자 가는 것보단 안심이 되고 어쨌든 얘가 나보다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멍멍이만 믿으면서 그 산을 다 내려왔지. 조금 가다가 내가 뒤처진다 싶으면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따라붙는다 싶으면 다시 앞으로 가고 그러고 이제 민가가 보일 때쯤 돼서 멍멍아 다 왔다 하고 옆을 봤는데 없어진 거야. 솔직히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 하여간 이 자식이 기특하게 내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을 봐주러 왔구나 싶어서 기분 좋게 친구랑 닭 먹고 친구 숙소를 잡아주고 밤새도록 순대국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나를 꼴딱 새버렸지. 그래서 근처 가게에서 멍멍이 주려고 참치를 한 캔 사서 다시 집에 올라왔는데 그 멍멍이를 본 순간 깨달았지. 이 멍멍이는 하얀색이네. 어제 그 개는 분명히 까만색이었는데 아무리 어두워도 털 색깔 자체를 혼동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어제같이 가준 그 멍멍이는 어디서 온 멍멍이일까? 마치 나를 아는 사람처럼 엄청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따라오던 그 멍멍이는 뭐지? 그게 멍멍이가 맞긴 했나? 잠시 멘붕을 겪다가 그냥 참치를 멍멍이한테 던져주고 내 방으로 쏙 들어왔어. 그 이후로는 별탈 없이 잘 지내다가 학교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화산하긴 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호랑이도 그렇고 그때 날 지켜줬던 까만 멍멍이도 그렇고 그 산의 산신령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 갓 20살 된 여자애가 혼자 집을 떠나 멀리 산골에서 살게 된다니까 보살펴주고 싶으셨나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